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또 부동산 신조어 중에 하나, 얼죽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얼어 죽어도 신축.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 내 집 마련 앤드 또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신축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데요. 거기에다가 신축이 하나 더 더하자면 저는 이제 역세권, 지하철역이 있는 곳들은 그래서 역세권의 신축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어떤 아파트를 매수한다. 또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역세권의 신축 별로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비역세권의 신축 뭔가 약간 애매하다. 역세권의 구축 뭔가 약간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역세권의 신축은 그러한 후회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실수요자, 투자자 입장에서 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은 신축의 역세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신축의 역세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신축의 역세권 물건을 한 3개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싼 그런 아파트 말고요. 오늘은 내 돈 한 2억, 대출 2억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앞에 한두 개가 언급이 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기회를 또 한번 잘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천에 국민평형, 통상 이제 33평형 아파트 내 돈 2억 더하기 대출 2억. 역세권의 신축의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발력 있는 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 33평이요. 이제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용 한 25평, 인천 아파트 경매. 33평은 이제 전용 통상 이제 84제곱미터. 내 돈 2억에다가 대출 2억, 레버리지 2억이라고 하는 거죠. 역세권. 도보로 10분 거리, 웬만하면 신축은 지어진 지 10년 이내 그런 아파트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인천은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인천의 앞으로의 발전축 설정. 그래서 일단 서울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어디가 좀 인기 많냐? 계양, 부평, 계산. 이런 곳들이 상당히 인기 많고 그 다음도 뭐 멀지 않죠? 검암, 가정, 검단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임장을 한번 제대로 한번 다녀오고 싶은 곳이 검단입니다. 조만간 이제 후배랑 검단 임장하고 그 임장을 영상으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의 미래가치 또 상당히 좋더라라고는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걸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곳은 아무래도 교집합이 되는 곳. 계양, 부평, 구월, 송도, 청라, 영종 이런 곳들. 영종은 또 우리가 10월 23일 날 우리 또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들하고 또 영종 임장을 합니다. 영종은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은데 약간 아쉬운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 지하철망이 공항철도밖에 없다는 것은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영종은 요렇게 해서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건데 요렇게나 요렇게도 한번 지하철을 준다면 참 좋을 텐데 과연 이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다 또는 입찰해서 낙찰받는다. 그러면 역세권, 신축.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대단지 만 1000세대 되면 너무 좋겠다. 1군 브랜드라면 더욱 좋겠다. 단 부동산 투자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수익률적인 측면 많이 고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아파트 경매 탑3.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 돈 2억, 대출 2억, 국민평형, 아파트, 부평구, 부평동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부평역 화성 파크드림 29층입니다. 층은 좋다. 관할법원은 당연히 인천지방법원이고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전용이 22.93. 그러면 대충 뭐 한 28평형에서 30평형 요 정도 된다. 감정가는 5억 1,700. 한 번 떨어진 3억 6,190만 원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그다음에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4억 정도 있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한 16억. 그래서 경매가 취하 내지는 취소되기는 어렵더라. 관심 있다면 10월 30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모습. 자, 이 아파트는 2021년산 3년 차. 너무 좋다. 신축. 29층 중에 29층. 탑층. 탑층이면서 펜트하우스이면 더욱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전용은 22.93. 대지권. 그다음에 단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립니다. 그래서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자, 이 아파트는 어디 있냐? 1호선 부평역, 그 다음에 인천 1호선 부평역, W역세권이죠? W역세권에서 글쎄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10분 거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근처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온 아파트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이쪽도 상당히 좀 편의시설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2021년 3월 26일 근저당권 전입신고가 후순위 전혀 문제 없다.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 체크리스트 가지고 순발력 있는 임장,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꼭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남동구 간석동으로 가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간석 한신더휴 17층 층 좋고요. 34평형 공급 면적 전용 25.69 대지권 쏘쏘. 자, 감정가액이 5억 1,100. 한 번 떨어진 3억 5,77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11월 13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9년산 5년차 신축 좋죠? 21층 중에 17층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단지가 이제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더 크다. 자,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떠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옆에 이제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는 이제 1호선 주안역,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주안역, 또는 간석역. 일단은 도보로 이렇게 되면 한 10분 거리 이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요렇게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직관적으로 지도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파리바게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마 사람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탁구왕 김탁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예.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네,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천 서구 가정동으로 가봅니다. 루원시티겠죠, 여러분? 자, 이 아파트는 인천 서구 가정동의 루원 호반베리디움 더 센트럴 6층에 위치한 34평형, 전용 25.6 대지권 좋습니다. 자, 감정평가액은 6억 원이고요. 한 번 떨어진 4억 2천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10월 28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아파트의 전경 모습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8년산 6년차 신축. 좋다. 25층 중에 6층. 좋다. 전용 좋고요. 대지권 좋고 단지의 크기도 좋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인천 2호선 가정역입니다. 가정역. 서울에서 임장 오는 사람들은 공항철도 타고 검암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경인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루원시티를 임장한다, 청라를 임장한다. 그러면 가정역에서 내려서 통상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브리핑 하죠. 그리고 대장, 루원시티 프라디움. 이제 여기가 이제 7호선 연장선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렇게 가면서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게 이거 호반 베리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상은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넘어가죠. 그죠? 자이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제 요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딱 보기에도 대단지의 녹지 비율이 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 좋습니다. 좋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다.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자.
자, 오늘의 물건들은 일단 제가 한번 필터링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시세 분석 중요하죠?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최근에 매매된 사례, 그리고 근처의 중개사무소, 내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한 세 군데는 들러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호가, 매수호가, 그 다음에 개수, 증가하냐, 감소하냐 등등등을 한번 체크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장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배를 눌러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공부 삼아서 이 지역 어떤가라고 하면 그냥 중개사무소 한 군데 그리고 이제 배를 누르는 것은 매너가 아니죠. 근데 내가 정말 이 아파트 아까 셋 중에 하나 꼭 낙찰을 받을 거야. 그렇다면 저는 중개사무소는 세 군데 그리고 저는 인터폰 웬만하면 배를 눌러서 한 번 정도 점유자랑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단, 입찰을 한다는 전제하에 입찰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 매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매너 있는 또 배려 있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입자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 특강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경매 특강도 온라인으로 했던 강의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식은 설춘환 캠퍼스, 경매, 공매, MPL 뭐 이런 것들은 경매 탈탈탈 대한민국 최고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